안녕하세요.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법심리학에 관해 설명할 포르투갈어과 20학번 한예원입니다. 발표는 전공 소개, 전공 설계 및 신청 계기, 전공 설계 과정, 컨설팅 과정, 전공 이수 교과목 및 커리큘럼, 전공 설계 시 유의점에 관해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심리학은 심리학과 법학 두 분야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 법학이 결합이 되는 것에 다소 생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심리학은 법체계 내에서 심리학자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과 함께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심신상실 여부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신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허위 자백, 배심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여 형사법체계의 운용 방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목격자 지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많은 경찰서에서 목격자 지목 방법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심리학이 임상에서 적용될 경우 성범죄나 폭력범죄와 같이 특정 범죄 행동에 대한 역학,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재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의 임상적인 평가 도구와 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연구하거나 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 피고인, 수용자들에 대한 평가와 법체계 내에서의 치료 방법을 고안하는 등 형사적 실무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지심리학을 이용한 법과 연관된 지각과 기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목격자 지목, 목격자 기억의 정확성, 허위 자백의 영향성, 거짓말 탐지 능력 등이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심리학 전공을 설계하고 융합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에 범죄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해당 분야로 진로 고민을 해오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진학 후 형법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고민을 하면서 법심리학이라는 범죄심리학보다 상위 개념의 학문을 알게 되었고, 당시 학교에는 심리학 전공이 부재하여 여러 교수님들과 상담을 하고 방안을 찾아본 결과 본교의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법학 전공인 국가리더 전공과 심리학 전공을 융합하여 법심리학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설계하는 과정은 먼저 범죄심리학 전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해당 학문의 상위 개념 학문인 법심리학 전공을 설계하고자 하였고, 이에 전공명과 학위명을 설정한 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리큘럼은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법심리학과의 커리큘럼을 참고하여서 학부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진술 분석 등의 과목들과 유사 과목들을 위주로 설계하였습니다. 법학 과목의 경우 본교의 국가리더 전공을 통해 이수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심리학 과목은 당시 본교의 심리학 전공이 부재한 상황이라 타대학 학정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 뒤 보충해야 하는 부분은 본교의 상담 UX 심리 전공을 이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전공 이름 혹은 학위명에 융합한 학과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제 경우에는 법심리학이고 심리학사였기 때문에 심리학 전공을 21학점 이수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법심리학 전공으로 심리학사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리더 전공에서 21학점,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와 상담 UX 심리 전공에서 총 21학점을 합쳐서 최소 이수학점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설계한 뒤 매년 2학기 중순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여 학생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전공의 교수님들과 컨설팅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는 법학회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창현 교수님과 범죄와 형벌을 가르쳐주신 김성규 교수님, 총 2분의 형법 교수님께 컨설팅을 요청드렸고, 심리학과의 경우 당시 제가 고려대학교로 타대학 학종 교류를 나가면서 이상심리학 과목을 수강 중이었는데 해당 과목 교수님께 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법심리학 전공의 의의와 향후 진로 등을 보시면서 이수 교과목 리스트, 커리큘럼을 수정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특히 심리학의 경우 완전한 심리학과 학부생이 아니라서 통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으나 교수님께서 심리학은 통계에 기반한 학문이므로 통계 관련 과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피드백을 주셔서 심리통계 및 실습 교과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융합 전공인 만큼 설계하는 본인이 융합하는 전공들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커리큘럼과 과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교수님들과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세운 전공에 관해 피드백을 받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타대학 학점 교류를 이용하는 전공의 경우 컨설팅을 부탁드릴 교수님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여유를 두고 컨설팅을 부탁드릴 교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 이수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가 리더의 경우 총 9과목 24학점을 설계하였고 이 중 6학점을 제외한 총 18학점을 제가 이미 이수한 상태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경우 총 10과목 30학점을 설계하였으며 이 중 21학점을 이미 이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상담 UX 심리전공의 경우 총 6과목 18학점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대다수의 과목을 융합전공 신청서를 내기 이전에 이수하여서 이미 자선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쌓아놨던 상황이었고 이를 신청서를 내면서 융합전공으로 묶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혹시 본교에 없는 전공을 융합하여 타대학 학점 교류를 나갈 예정인 경우 타대학 학점 교류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존재하여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못 나갈 수도 있고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 유의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타대학 학점교를 이용하여 융합전공을 신설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공에 관해서 설계를 해두고 자선으로 들은 후에 전공 승인 신청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공 이수 교과목 및 커리큘럼은 기초, 중급, 고급으로 나눴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전공을 설계할 당시에는 본교에 심리학 전공이 없어서 본교에서는 법학 과목 위주로 이수하고 타대학 학점 교류를 통해 심리학 전공을 이수하였으며 추후 보강을 해야 하는 과목은 본교에 신설된 상담 UX 심리학 전공을 통해 이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는 본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 전공을 우선적으로 듣고 추후 보강해야 하는 과목들을 타대학 학점 교류를 통해 이수하는 것이 맞으니 해당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공 설계 시 유의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기존 전공과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학과, 전공 혹은 융합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핵심은 특정 학사를 따기 위해 혹은 졸업을 쉽게 하기 위해 전공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기존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게끔 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부전공으로는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학점은 해당 학번의 이중전공 이수학점과 동일합니다. 저는 20학번이고 20학번 기준으로 이중전공의 경우 4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심리학 동안 42학점을 이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중변경 기회를 사용한 학생도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학년 2학기 신규 이중전공 신청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용한 타대학 학점 교류 제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공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본교에 없는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타대학 학점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타대학 학점 교류의 경우 타대학의 전공 수업을 듣고 해당 학점을 자선 혹은 전공 학점 등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 교류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총 성적 평균 3.0 이상으로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3학기생에서 7학기생으로 이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휴학을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반려가 된 경험이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타대학 학점 교류를 갈 경우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의 수가 20학점이 아니라 17학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수 있는 학기의 수는 2개의 학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에 전부 다 17학점 전부 타대학 과목을 수강하여도 되고 본교와 타대학을 섞어서 수강하여도 되지만 과목들을 합쳐서 한 학기에 총 17학점만 들을 수 있고 계절학기 포함 최대 2개 학기만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재학 중 국내외 타대학 교류, 인턴십, 기타 인정 학점 제도 등 정규 및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 학점은 35학점입니다. 따라서 타대학 학점 교류 말고 다른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학우분들은 사전에 학점들을 분배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대학 학점 교류의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학계획서와 학점 교류 신청원입니다. 수학계획서의 경우 해당 전공의 어떤 수업을 왜 듣고 싶은지, 자신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써주시면 되고 학점교류 신청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강 예정 교과목인데 자신이 들을 과목을 미리 해당 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학수번호를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을 우리 학교 학점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 혹은 자율선택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고민해 보시고 신청원에 같이 적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타대학 학점 교류의 경우 계획과는 다르게 본인이 학점 교류를 원했던 학교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의 경우 다른 학교들과 달리 학점 교류를 나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교 자체 선발을 거쳐야 되고 2차적으로는 서울대 내부에서 선발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다른 학교들과 달리 총 2번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다른 대학보다 높습니다. 또한 한양대의 경우 제가 교류하고자 한 심리학과가 학교 자체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후보지에서 제외를 했어야 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학과 단위로 학점 교류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몇 가지의 전공 수업들만 학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서 후보지에서 제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점 교류를 원하는 학교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변수가 꽤 크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설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학교를 정하고 학점 교류를 나가도 생각보다 교환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진은 제가 교류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수강 신청 화면인데 교환학생의 경우 전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동그라미 표시가 된 과목들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동그라미의 경우 3학점 수업이 아닌 1.5학점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수강하여도 본교에서는 1.5학점짜리 수업이 없어서 본교 학점으로 치환이 안 되는 수업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 많은 수업들 중에서 제가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타대학 학점 교류를 이용하여 전공을 설계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서 설계해 주셔야 하며 전공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수정이 어려워서 결국 전공 이수를 못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처럼 미리 학점 교류를 통해 자선으로 학점을 받아둔 뒤 전공을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포르투갈어 가고 범죄 쪽으로 이중전공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본전공이랑 너무 관련이 없어가지고 고민 중이거든요. 그 포르투갈어는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궁금하고 그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졸업 후에 진로부터 말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졸업 후에 진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선 본전공과 관련이 없는 경찰이나 수사기관 쪽으로 진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범죄 심리학에서 심리학사를 취득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일 명확한 진로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러가 되어서 범죄 분석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범죄심리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심리학사를 또 취득을 해야 되고 학부 과정에서도 이제 심리학사를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전공을 통해서 법심리학 전공을 설계를 하고 심리학사를 취득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아마 제 1전공은 거의 살리지 못할 것 같고 제가 설계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제도를 이용해서 만든 전공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르시아어 이란어과인데 저도 소수학과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전공을 살려야 될지 말지 아직 1학년이어서 들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포르투갈어 쪽으로 진학을 할 생각 없었는지 아니면 왜 그 이중 전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범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그 분야로 진로를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다가 이제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진로가 한번 중간에 바뀌어서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했던 뭐 국영수 공부를 이제 하지 않고 제가 뭐 법학계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공부들을 해보면서 제 본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범죄 심리학 쪽으로 좀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본 전공보다는 이중 전공 를 위주로 해갖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 특수한 케이스고 어찌 됐든 1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본 전공을 해보실 수 있을 만큼은 해보시고 뭔가 본 전공에서 충족이 안 될 경우에 본 전공이랑 좀 융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이중 전공을 고안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이시라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해 주는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2학년 학생인데 아까 전에 잠깐 보니까 그 이중 전공을 변경을 한번 했어도 다시 또 이거는 융합 전공을 만들 수 있다고 그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2학년 학생인데 그 혹시 주변이나 혹시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2학년 때 이중 전공을 했음에도 그거를 변경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학점 관리를 잘하거나 하면은 다 학점을 잘 채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경험상으로 보셨을 때 2학년에 바꿔도 좀 문제가 없고 충분히 잘 이렇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네,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마지막 그 말씀을 못 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으세요? 그 2학년 때 그래서 이중 전공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때 이거를 변경해서 융합 전공을 하려고 하면은 네, 학점상으로 아무래도 지금 2-2라서 조금 다시 학점을 채우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해서 경험상으로 보셨을 때 이거를 잘 설계해 나가면은 그렇게 문제 없이 학점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2학년 2학기면 사실 이제 절반 정도를 학교를 이미 다 다니신 거라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중 전공이 있으신 분야랑 완전 무관한 전공을 설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완전 무관하진 않습니다. 완전 무관한 게 아니라면 사실 저도 전공 설계를 2학년 2학기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신청서를 낸 건 3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작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수하고 계시는 이중 전공이랑 완전 무관한 전공으로 다시 처음부터 42학점을 수강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도 충분히 이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